4시 반쯤 갔을 때 이미 이제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때 이제 투표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선관위랑 연락은 하고 있는데 선관위 답도 없고 주민들이 이제 당선이 높아지면서 6시 되기 한 50분, 45분쯤? 그때 50장 정도 잡았어요. 그 어쨌든 3일 동안 여기 계속 그 투표함은 계속 있었던 거네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 주민센터가 있던 공무원들 7명하고 나머지 몇 명은 그 참관이었다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시위대 입기도 하고 투표하는 거 하니까 이거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센터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선거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가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봉쇄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법률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경우는 없거든요. 나라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듣기로는 110%의 금액을 받아가고 50%만 인출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종이 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는 없어져야 되고요. 노태악이 사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부실선거를 넘어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듯 보입니다. 올바른 투표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라면은 재선거를 꼭 해야 되고 지금 부정투표도 의심이 많은 만큼 조사도 다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저희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에 먹칠하지 않도록 앞으로 깨끗한 민주주의 국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자체를 없애야지 돼요. 선관위가 한 게 뭐야? 조작하는 일밖에 더 했어요? 책임을 지고 선관위가 해체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관위 해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권. 동시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6월 3일 축제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는 10시까지 지연됐고 그 시각 출구조사와 개표방송이 이어지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하나 둘 현장으로 모여들었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라며 투표함 반출을 막았습니다. 취재진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자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입니다. 6월 3일 투표소로 사용되었던 경로당. 뉴스를 통해 선관위 사태에 관한 소식을 보는 어르신들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6시쯤 되어 오니까 시위대가 다 와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투표용지 부족해가지고 5시쯤 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대기표를 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버리는 사람 7시 반에 대기자 투표 받은 사람 투표를 했는 것 같아. 그때 그지 기다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1분을 기다리다가 투표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취재진은 가까스로 투표를 마쳤다는 한 유권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대기표. 대기표도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8번, 819번. 저희가 투표하려고 이제 서 있을 때 이미 대기표가 250번까지였어요. 250번으로 찍히면서 사람들이 대기표 계속 받고 있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선관위에서는 그 종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 한 6시 되기 한 50분, 45분쯤? 그때 50장 정도 나왔어. 50장만 이제 쇼핑백에다가. 그래서 막 주민들이 난리였어. 무슨 폭탄이냐고. 실제로 또 다른 선거구에서는 쇼핑백에 담긴 투표용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어디다 놔면 버릴 사람들 아니야? 이거 왜 들고 가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도. 말이 없잖아, 지금 본인 말을 답변을 못 하잖아, 지금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위원회에서 갖고 가다가 아니, 이건 아는데. 투표 용지를 한다는 말이야. 봉인되지 않은 투표용지 반입은 선거법상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의아한 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투표소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는 게 저 노인장 안으로만 들어온 사람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대기표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다. 제가 막 그 송파구청 그 공무원이랑도 서로 얘기하고 영상도 찍고 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찍었거든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던 4시 30분경 현장 공무원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받은 거 투표용지가 물력해서 친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투표용지가 올 건데 저희가 대기 번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셨다가 6시 전에 저희 투표 장소로 오면은 투표용지가 그때 있으면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가능해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건 선관위에서 얘기하세요. 6시에 와서 투표용지가 없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신 분은 그 이후에 투표용지가 오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6시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못하네요? 그럼 여기에 다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연락을 그러면 이 안에 저희 주민들 다 수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항의의 말을 잊지 못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선관위의 지시를 기다리듯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지금 모든 송파구가 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송파구 사람들은 투표용지가 없으면 투표 못하네요? 저희는 동에서 저희가 6시 이후에 와도 선관위나 이런 담당자는 없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여기까지는 허용? 그 다음은 늦으셨어요 하고 투표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주민이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더욱 의아한 건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통솔한 직원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뿐 선관위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관위에서 뭐 하는 조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거예요. 왜 선관위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냐. 근데 이제 그 구청 직원들은 모르죠.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죠. 네. 자기들도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국가 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는 왜 현장에 없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26년간 선거 관리를 해온 한 구청 공무원에게서 그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소를 관리하는 그 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현장 선거 업무는 다 그 읍면동에 그 위임하고 대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위임받아서 강제 어쩔 수 없이 위임받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대행을 받아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안이나 아니 문제가 생길 때 그 대처 방법이 사실 일사천리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표관리관, 간사, 서기 직책을 맡아 선거 공보물 배포부터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이 씨는 말이 좋아 위임이지 선관위의 하청 노동자나 다름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오셔서 투표용지를 찢는 경우도 생기고 투표소에서 뭐 어떤 시비가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관리관이 뭐 손가락이 골절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 현장 대행 업무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을 더 이상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런 막중한 업무를 떠넘기면서 최소한의 사전 교육마저 부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관리관 교육을 딱 2번 받습니다. 2시간짜리 2번. 그리고 직무대행은 2시간짜리 교육을 딱 1번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일하는 선거 사무원들은
그런 교육도 받지 않고 관리관이 교육을 해서 그 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 대응은 어떻게 할까?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에 없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개 읍면동 전체 읍면동의 투표소가 150개다. 그럼 150개 투표소 관리관, 직무대행, 그리고 그 읍면동 사무소에는 간사 서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2~3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 안에 있습니다. 그 단톡방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월 3일 잠실 선거구 단체 대화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취재진은 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 공무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조짐은 선거 마감 4시간 전인 2시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실 4동칠 투표소 35매 남아있고 대기도 많아요. 이어 현장의 경고는 빗발칩니다. 잠실 7동 2투 자녀 영재 500매 미만입니다. 가락 2동 3투 자녀 300매 4투 390매 4시가 조금 넘어서자 남은 투표용지는 2자릿수를 기록하고 급기야 4시 50분경 투표 중단.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표 안 하시겠어요? 투표 안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1일 선관위가 최종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당초 14곳에 불과하다던 해명보다 무려 7배 넘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늘어난 피해 규모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완전히 붕괴된 선관위의 보고 체계였습니다.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용지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시점은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에서 어떻게 종이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투표 관리 실무를 직접 맡아왔던 베테랑 공무원인 그조차도 이번 사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투표 용지가 이제 부족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투표물을 해보고 투표 사무를 해보고 했는데 선관위에 6월 11일 날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투표용지를 80%, 70%, 2016년도부터 70%를 줄였고 2021년부터 60%를 줄였고 2026년부터 50%로 줄였더라고요. 6월 11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태와 대책 보고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 증가와 본투표율이 낮았던 과거 선거를 토대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유권자 대비 50%로 낮췄다는 겁니다. 예상을 못한 거죠, 선관위는. 그럼 이 예상 자체를 하면 안 됐었고, 투표라는 거는 90% 할 수도 있고 100% 할 수도 있어요. 100%는 불가능하겠지만은 70%를 한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식당에 밥을 팔면 밥을 오늘 뭐 한 30명 올 것이다 해가지고 밥을 30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개 식당도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국가의 큰 중대한 사무를 하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는 아무리 뭐 적극 행정을 했다 해도 이거는 국민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한 이유는 뭘까? 선거 후 남은 투표용지의 검수와 보관이 어렵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시달렸으며 짧은 기간 다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 확보가 어려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들의 관리 편의를, 그러니까 표 관리, 그러니까 용지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럴 거면 그 윗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거 다 관리하라고 거기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까봐 관리가 힘들고 나중에 그 표를 없애기도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네들의 가장 당연한 임무이죠. 의무예요. 그거는 변명의 거리가 안 되죠. 투표용지만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청주에서는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실무인 선거인 명부까지 통째로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거를 하러 왔는데 선거의 명부가 없다는 거예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그 사이에. 그래서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있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사건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럴 수 있느냐고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해서 약 20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선거가 치러진 5일 후에야 충북선관위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인원은 약 1300여 명,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 약 30%에 이릅니다. 투표 명부가 없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그 선거에 대한 어떤 준비사항이 굉장히 안 됐고 나쁘게 말하면 선거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부정선거에 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형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왔다 가면은 바쁜 사람은 분명히 안 온다 이거지. 2시나 3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나 지금 아니면 못 오는데 이렇게 벌어질 수 있잖아. 운이 좋게 아침에 발견됐을 뿐이지. 가장 기초적인 준비부터 삐그덕거린 이유는 뭘까? 당시 투표 업무를 도운 지자체 공무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저희 동에 투표소가 총 10군데예요. 프린터마다 이제 직원이 다 몇 명씩 붙어가지고 용지 떨어지면 보충하고 터널 떨어지면 보충하고 중간에 또 출력하다가 또 프린터 에러 나거나 그러면 또 고쳐가지고 재출력하고 막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출력하는 중간에 프린터가 멈췄어요. 재출력해 명부를 묶는 과정에서 엉뚱한 페이지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 단순 실수로 유권자 1300명의 권리가 증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좀 약간 어수선하고 저희가 이제 안내는 고지는 다 해드렸는데 이제 정상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속 밀려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이 안 돼요. 누가 했고 안 했고.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선거 업무 지원에 나섰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실수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은 자체 감사를 넘어 언제 고발과 경찰 조사가 이어질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건 모르죠. 일선 공무원들이 무거운 책임을 떠안은 가운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상급기관 충북선관위. 과연 그들은 이번 투표인 명부 누락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절차를 밟고 있을까? 먼저 취재진은 이 행정 참사의 진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거 때 간사소기로 지정이 된 거고 일단 원래 소속은 지자체 공무원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완전 소속은 아닌데. 소속이 원래 지자체 공무원이니까 소속이 선관위 소속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간사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점검에 대한 책임은 저희 선관위에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과문을 그렇게 냈던 거예요. 예,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총괄 기관으로 책임은 인정하지만 실수를 한 직원은 선관위 소속이 아니라며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미 발생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어갖고 따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주민센터 직원분들, 공무원들은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쪽은 지금 이미 감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선관위 안에서도 자체적인 감사가 있지 않나요? 네, 자체적인 감사는 있기는 한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선관위의 행정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농단, 사전투표 용지 외부 유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고갈과 명부 누락 사태까지
국민의 참정권을 뒤흔든 치명적인 실수들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선관위의 수장들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토록 뼈아픈 과오를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속그리 투표 때도 저 사람 혼자 그만뒀어요. 선관위원장 혼자 그만뒀어요. 근데 이게 중앙선관위원들 임기가 6년이거든요. 6년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라도 뭘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대충 한 명 그만두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런 안일한 사고가 거기 그 윗선 상부층에 전 팽배했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 9명의 임기는 6년. 국회의원과 대통령보다 선관위 위원들의 임기가 긴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부여한 이 강력한 권한을 믿고 방만한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기관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그들의 잘못을 감추는 방패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성을 악용한 거죠.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나 감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지나치게 안이한 방만 운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과거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선관위를 향해 청년들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대학에서 열린 시국선언. 1번과 2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권을 훼손한 선관위에게 정면으로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고,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 주권, 참정권이 훼손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규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투명한 공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가볍게 실수로 여기면은, 행정적 착오 혹은 실수로 여기면은 나아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큰 문제의식이 없을까봐 그게 가장 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무소불위의 독립성? 이런 것은 이제 보장해줄 시기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감시가 안 되는 곳에서 이런 일들, 무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혁,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향한 청년들의 분노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국회와 수사기관도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태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태거든요. 이거를 회복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토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또 각종의 선관위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문책되고 처벌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해체 수준이 되었다가 다시 재정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다음 지금 총선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산더미처럼 더 불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리는 건 당연하고, 그 수사 결과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날 테니까. 제가 볼 때 국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투표하러 갔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돼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존재들이 국민들이죠. 이 상처받은 것이 어떻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엄중한 처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국민은 노태학 증인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다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에스토니아 간 것이 누가 보더라도